네, 정말 중요한 발표 앞두고 갑자기 배가 싸르르 아파오면 식은땀 오르죠. 그렇죠. 아니면 뭐 잦은 설사 때문에 여행은 고사하고 어디 멀리 나가는 것조차 망설여지는 경험들. 아마 적지 않은 분들이 좀 공감하실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럴 때 보통 내 장이 원래 좀 약해서 그래. 아니면 이거 과민성 대장 증후군인가 보다 하고 급한 대로 지사제를 찾게 되죠. 네, 일단 급하니까요.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약 먹을 때 잠깐 괜찮은 것 같다가도 왜 자꾸만 지긋지긋하게 설사가 반복될까? 혹시 우리가 문제의 겉만 보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겉만 봤다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 몸의 아주 중요한 방어선, 이 장벽 자체에 혹시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오늘은 그 가능성을 좀 같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아, 장벽이요? 흥미로운데요? 오늘 저희가 나누는 이야기는 그 15년 동안 소장내 세균 과증식, SIBO라고 하죠? 네, SIBO. 네, SIBO. 네, SIBO랑 그로 인한 장 누수 증후군 이걸 집중적으로 연구하시면서 고질적인 설사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의 근본적인 장벽 재건을 도와오신 분이죠. 백록담 한의원 최연승 원장님의 깊이 있는 관점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내용을 잘 풀어서 전달해 드릴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요, 왜 그동안 설사가 잘 멈추지 않았는지 그 뿌리 깊은 이유를 좀 이해하고 단순히 증상만 누르는 게 아니라 정말로 새는 곳을 막는 그런 근본적인 해결의 실마리를 좀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는 장이라 조금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만성적인 설사가 우리 장 건강에 뭔가 좀 위험 신호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바로 그 점입니다. 흔히 장누수증후군이라고 부르는 상태인데요. 이걸 이해하기 쉽게 우리 장 점막을 아주 촘촘하게 짜인 방충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장세포들이 원래 벽돌처럼 단단하게 딱 붙어 있어야 하는데 이걸 이어주는 침혈결합이라는 구조가 느슨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미세한 틈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아, 틈이 생긴다? 네. 마치 방충망의 구멍이 뽕뽕 뚫리거나 찢어진 것처럼요. 그럼 이 틈으로 원래는 걸러졌어야 할 유해균, 독소, 덜 소화된 음식 찌꺼기 같은 것들이 혈관으로 막 들어가는 거죠. 어이코, 그럼 큰일 아닌가요? 네.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이걸 침입이다 이렇게 간주하고 비상벨을 막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에 걸쳐서 염증 반응이 시작될 수 있는 거죠. 듣고 보니 정말 중요한 방어벽이네요, 이 장벽이라는 게. 근데 도대체 뭐가 이 튼튼해야 할 장벽, 우리 몸의 방충망을 이렇게 손상시키는 걸까요? 주범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주목해야 할 주범 중 하나가 바로 시보, 아까 말씀드린 소장내 세균 과증식입니다. 시보, 네. 원래는 대부분 대장에 살아야 할 세균들이 소장에서 비정상적으로 너무 많이 늘어난 상태인데요. 이 세균들이 장벽을 허무는 방식이 아주 교묘해요. 교묘하다고요? 어떤 방식인데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특정 유해균, 특히 그람 음성균이라고 부르는 애들이 LPS라는 내독소를 막 뿜어내요. LPS요? 네, 지질 다당류라고도 하는데 이 독소가 장세포 사이를 꽉 붙잡아주는 치매 결합 단백질을 직접 공격해서 파괴해버립니다. 비유하자면 방충망의 이음새 부분을 녹여버리는 거랑 비슷하다고 할까요? 와, 독소로 직접 공격한다니. 네, 그리고 또 하나는 SIBO 상태에서는 세균들이 음식물을 발효시키면서 가스를 엄청나게 만들어내거든요. 가스 차는 거요? 네, 특히 설사를 주로 유발하는 SIBO의 경우는 수소가스가 문제가 되는데 이 가스가 계속 장을 팽창시키고 압력을 주면서 장 점막에 염증을 일으키고 또 물리적으로 장벽 구조를 계속 흔들어서 더 헐겁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독소 공격이랑 가스 압력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군요. 그렇죠. 독소 공격과 가스 압력이 같이 작용하는 셈이죠. 그러면 우리가 겪는 그 만성적인 설사는 이게 단순히 그냥 불편한 증상이 아니라 좀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아요. 관점을 조금 바꿔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호일 수 있어요. 만성설사는 어쩌면 그 무너진 장벽 틈으로 몸 안에 들어오는 독소나 유해균들을 어떻게든 빨리 씻어내려는 우리 몸의 필사적인 강제 청소 과정일 수 있다는 거죠. 강제 청소요? 네, 한의학적인 관점에서도 비슷한 맥락으로 보는데요. 우리 몸이 스스로 염증, 즉 열과 독소를 배출하고 이걸 청열 해독이라고 하죠. 또 불필요한 수분이나 노폐물, 즉 습을 제거하려는 거습, 노력으로 보는 거예요. 몸 스스로 정화하려는 거군요. 그렇죠. 몸 안에 해로운 것들을 어떻게든 물 청소해서 내보내려는 자연스러운 방어작용인 셈인데 문제는
그 근본 원인, 그러니까 SIBO나 장루수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런 노력만으로는 좀 역부족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듣고 보니 마치 집에 불이 났는데 시끄럽다고 화재 경보기만 꺼버리는 거랑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무작정 지사제로 설사를 멈추는 게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오히려 방해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구멍난 배에서 계속 물만 퍼낼 것인가? 즉 지사제만 계속 먹을 것인가? 아니면 배에 난 구멍, 즉 장루수 자체를 막을 것인가 하는 선택이죠. 양동이로 물 퍼내는 건 임시방편이니까요. 그렇죠. 지사제는 당장의 불편함은 줄여줄 수 있지만 구멍 자체를 수리해주지는 못하거든요. 결국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장벽에 구멍을 내는 원인인 SIBO를 먼저 잘 관리하고 동시에 손상된 장벽 자체를 복구하고 다시 튼튼하게 만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한의학적인 접근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증상 완화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해독을 돕고 장내 환경을 개선해서 SIBO를 제어하는 것과 동시에 장 점막의 재생을 돕는 한약 같은 걸 활용해서 장벽 자체를 튼튼하게 복원하는 이런 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죠. 핵심은 새는 곳을 제대로 막는 겁니다. 네. 오늘은 정말 고질적인 설사 문제, 그 이면에 숨어 있을 수 있는 장루수 증후군, 그리고 그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SIBO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단순히 불편함을 참고 넘기거나 덮어두기보다는 그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려는 노력이 정말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네요. 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 싶어요. 이렇게 좀 약해지고 무너진 우리의 장벽을 다시 튼튼하게 쌓아 올리려면 과연 우리 몸에는 어떤 벽돌과 시멘트가 필요할까? 벽돌과 시멘트요? 비유가 좋은데요? 네, 그러니까 장벽 재건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양소나 생활 습관이 도움이 될지 이런 걸 고민해 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더 이상 몸이 보내면 불안한 신호에 그냥 시달리지만 하시고 올바른 이해와 접근을 통해서 우리 몸의 정말 중요한 방어선이죠, 이 장벽은. 충분히 다시 건강해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